발열과 두통 등 전신 증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쥐치가무시증,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이 3대 질환을 말합니다. 한예, 성묘, 등산 등 가을철 야외 활동 중 감염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해마다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2005년에만 발생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 환자 수만 해도 수천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은 그 증세가 감기와 흡사해서 무심코 가벼이 여겨 치료 시기를 늦출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드시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둬야 할 3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해 이제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숙지하십시오. 먼저 가장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쥐치가무시증은 매년 그 수가 몇천 명씩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가을철 발열성 질환 중 대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쥐치가무시증의 원인은 동물의 지액을 먹고 자라는 털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서 생기는 것으로 가을이 되면 진드기들이 일제히 변태를 시작하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것입니다. 털 진드기는 개울가, 초지, 습하고 풀이 무성한 곳, 야산, 마을, 풀숲 등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위험지역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묘 후 풀 위에 그냥 앉아있고 장갑도 없이 밤이나 도토리를 줍기도 하며 풀숲에 덥다고 겉옷을 잠시 올려두고 심지어 돗자리를 깔지 않고 풀 위에 그냥 드러눕기까지 합니다. 이런 자세라면 진드기는 아주 쉽게 여러분의 몸에 들러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드기에 물려 쥐치가무시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드기에 물린 상처. 야외 활동 후 몸에 1cm 정도의 둥근 까만 딱지가 생기고 그 부위가 아프거나 가렵지가 않다면 쥐치가무시증에 걸렸을 가능성 99%. 그리고 1, 2주의 잠복기를 지나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고 40도 이상의 고열, 몸살, 근육통, 발진 등이 나타나는데 감기 몸살과 매우 비슷하지만 감기처럼 콧물이나 목 따가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감기와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쥐치가무시병은 조기에 항생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에 5일 이내 항생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폐렴, 심근염, 내막염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기에 치료를 하지 못해서 합병증이 발생되면 순환장애, 호흡장애,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을철 발열성 질환,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의 원인은 쥐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때문인데 쥐의 침이나 대소변을 통해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는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돌아다니다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침투해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때문에 쥐가 많이 꼬일 만한 음식물 찌꺼기가 많은 장소에서 먼지가 많이 생기는 기후인 봄과 늦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역시 풀 위에 눕는 행동이 가장 위험한데 먼지와 함께 이동하는 바이러스는 먼지의 무게로 인해 땅에 가까울수록 바이러스 농도가 짙어져 사람이 풀 위에 누울 경우 코와 땅에 거리는 매우 밀접해져 바이러스를 들이마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의 증상을 알아보면 역시 두통, 발열과 오한, 근육통으로 시작해 신장 기능의 이상과 안구통, 결막 충혈이 나타나고 얼굴과 몸통에 출혈 반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이제 고열과 함께 저혈압, 그리고 소변이 나오지 않은 이제 급성 신부전, 폐출혈과 뇌출혈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겨서 회복기에 들게 되면 소변이 많이 나오는 단유기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이때는 탈수와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을철 발열성 질환, 렙토스피라증. 약간 생소한 렙토스피라증은 소, 개, 쥐 등 동물의 몸에 있던 렙토스피라균이 그 원인으로 이 균이 동물들의 배변으로 야외로 나와 토양이나 특히 물에 들어가
농도가 넓게 퍼지는데 이런 균에 오염된 물에 사람이 들어가 일을 하거나 수영을 하게 되면 상처, 입, 코, 눈을 통해서 균이 침입해 렙토스피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렙토스피라증의 경우 가장 위험한 장소는 바로 물. 실제로 균에 오염된 논밭에 장시간 발을 담그고 있는 농부에게서 집단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낚시꾼, 군인, 동물과 접촉이 많은 직종 종사자에게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10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두통, 근육통, 그리고 눈이 부시는 등 눈의 이상, 심부전, 피부가 노랗게 되는 간질환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렙토스피라증은 발병률은 낮지만 치사율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기침과 각혈을 동반한 출혈성 폐렴으로 굉장히 생명이 위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되면 피부하고 점막에 출혈성 반점, 간염, 황달, 내막염, 심장염과 같은 중증 합병증이 와서 굉장히 위독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기에 항생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 치사율이 20 내지 30%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빠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일단 풀밭 위에 옷을 올려두는 것은 금물. 그리고 그냥 앉거나 눕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땐 반드시 돗자리를 펴고 앉도록 하며 쓴 돗자리는 물로 깨끗이 씻고 햇볕에 말려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등산, 성묘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옷을 입어 노출 부위를 줄이고 소매는 여미고 바지 끝은 양말 속에 넣어 털 진드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풀숲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숲에서 오래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벌레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진드기를 50% 이상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야외에서 숙식을 할 때에는 먹고 남은 음식물을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남은 음식이 널려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지만 음식물 주변으로 쥐가 몰려 바이러스를 뿌리기 때문이죠. 농부처럼 물에서 작업해야 하는 경우 장화, 방수장갑 등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렙토스피라증은 흙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니 정원을 가꾸거나 할 때도 반드시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위생. 야외 활동 후엔 깨끗이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 후 햇볕에 말리십시오. 그리고 야외 활동 후 고열,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치 말고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감기처럼 가벼이 여기다간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자리 배치 다 됐고 그럼 바로 문제 들어볼까요? 네. 예, 자, 두 번째 문제 주십시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 화상사고. 한 해 몇천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화상사고를 입으며 화상사고를 입은 어린이의 반 이상은 불균형한 성장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입고 몸과 마음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화상사고의 유형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